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1.02% 하락, 희망을 잘라버린 파월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매파 본색 여파 지속,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1.02%, S&P 500 지수가 0.67%, 다우존스 지수가 0.57%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1.02% 하락, 희망을 잘라버린 파월.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보냈고,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4% 넘게 급락, 4% 가까이 급락에 이어 어제도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했습니다. 파월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물가를 잡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금리는 높고 길게 가며 경기 침체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금리 안 내린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주가가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플레이션 꺾이는 기미가 보이면 연준은 금리 높이는 속도를 낮춰 연말까지는 3.5%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금리를 동결하고 심지어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파월의 메시지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더라도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중립금리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까지의 주가 부양의 논리는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나쁜 뉴스가 나와도 더 이상 주가 부양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립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3.5%에서 이제는 4% 이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5% 이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 이상의 물가 상승에서 금리를 5% 이하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꺾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연준은 5%대 이하로 CPI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주식 상승의 모멘텀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물가가 중립금리 밑으로 떨어져야 오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물가는 빨라야 내년에 중립금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오를 수도 있겠죠. 기업의 실적은 빨라야 10월에나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오를 수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전쟁을 빌미로 천연가스를 올리는 가격을 올리는 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도 전쟁으로 인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네 번째는 실업률이 크게 올라가야 오를 수 있는데요. 실업률은 다음 서브 이슈에서 다르겠지만 쉽게 올라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크본드의 스프레드가 크게 올라야 연준의 높은 금리 유지를 포기하면서 오를 수 있는데요. 부실기업의 이자율은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번서부터 5번까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요.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떨어지거나 횡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이나 뉴스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매뉴얼로 투자합니다. 주가의 움직임에 매뉴얼로 기계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경기 침체인데 왜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일까? 미국 실업률 낮은데 경기 침체 2차 대전 이후 처음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GDP는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입니다. 고용이 풍부한 경기 후퇴라는 얘기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리쇼어링입니다. 미 제조업의 탈중국 리쇼어링 앞으로도 계속될 듯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는 리쇼어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도시 봉쇄를 하자 물류가 막히고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중국보다 차라리 소비를 하는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 생산하자는 수요가 늘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리쇼어링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지만 미국은 구조적으로 리쇼어링을 추세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과 전기차 지원법 때문인데요. 반도체 공장 그리고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만들어야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것은 중국을 견제한 조치로
첨단 기업을 미국에 지어야 하는 유인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앞으로도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민자 감소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남미계 불법 이민자를 막으려던 장벽 건설이 효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이민자에게 유리하도록 국경 개방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되었고 이민자는 감소했죠. 따라서 불법 이민 감소로 인해 서비스업에서 저임금 노동력이 모자르게 되었고요. 지금은 미국의 서비스업이 구인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은퇴자 증가인데요.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차례차례 은퇴하게 됨으로써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었습니다. 전망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러자 연준은 일자리가 넘치니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합니다. 연준은 기초 체력이 강한 미국이라 하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DP는 분명히 가라앉고 있죠. 결국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공장인데요. 미국의 리쇼어링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일어난 미중 전쟁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공장이 미국에 더 지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나 미국에 공장이 지어지면 결국 미국의 높은 인건비가 부담이 되죠. 따라서 공장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스마트 공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주는 앞으로도 유망하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속인데요. 지금 유럽은 러시아가 가스를 조절함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더 많이 오르겠죠. 따라서 유럽은 미국으로의 의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유럽에 미국 쏠림이 싫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 당연히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가 좋습니다. 미국도 유럽이 군사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미국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유럽과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계속되고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상승의 이유죠. 네 번째는 달러와 강세인데요.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달러와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의존으로 인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인 한국, 일본, 중국 등도 자국 통화의 약세가 지속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유럽인들은 전기세가 6배 오르고 생활 물가가 치솟자 생활고에 시달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소비 강국은 미국 원탑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자 유럽으로 원정 쇼핑을 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고요. 달러가 강하면 수입 물품이 싸지는 효과가 있죠. 가뜩이나 소비를 세계 최고로 많이 하는 나라인 미국이 더 많이 소비하게 생겼습니다. 미국의 세계의 미국 의존도는 더 커질 것이고 미국은 더 많이 무역 적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원래 수입과 수출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다 무역 수지 흑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다 미국이 세계의 무역 적자를 떠안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미국 무역 적자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미국은 무역 적자를 핑계로 세계에 미국의 요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 불가 등의 조치를 미국의 적대국과 적대국에 동조하는 나라에 쓸 것입니다. 즉 라이벌 중국에 압박을 가할 것이고요. 이미 미국은 꼭 필요한 생필품에는 관세를 매기고요. 전략 물품인 반도체, 전기차 등에는 수입 불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달러화는 더 강해질 것이고요. 미국의 기업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한 미국 소비 때문에 성장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블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1.02% 하락, 희망을 잘라버린 파월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